내가 수인데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개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수는 머리가 좋아요. 천재급이야. 저 임수는 바다 같고 큰 호수 같고, 예? 그런 건데 이 개수는 이렇게 흐르는 실개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흩뿌리는 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신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약한 존재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그런 그 폭우 같은 거잖아요. 엄청 넓다고 쟤는. 근데 개수는 그 호수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풀고 올라가는 수증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은 항상 나는 약해, 나는 약골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게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금이 없는 사람은 물을 못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는 금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바람 부는 날 산에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게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이 바람이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약한 개수를 갖다가 이 금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커진 거예요, 실제로. 비가 오면 웅덩이에 작은 그 물이 생기잖아요. 나는 그거 있는데 워낙에 금생수를 해주다 보니까 얘가 개수가 임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힘이 언제 나오냐? 위급했을 때. 내가 위급했을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할 때, 내 기운을 뺏어가려고 할 때, 이게 토가 나한테는 남자가 되는데, 이게 직장이 되는데, 얘가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그게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세다. 근데 겉으로는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보면 나를 도와주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육친으로 보면 엄마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가방끈이 돼요. 이게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잠들었어. 누우려고 생각을 해. 아들 걱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아들 걱정이 계속 이어서 와요. 참을성도 돼요. 요게 인내심도 돼요. 어디를 갈 때 이 사람은 지도를 먼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게 요게 한 200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이게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요게 엄마라고 보면 나가면 엄마가 지천이야. 예를 들어서 밖에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왔을 때 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서 엄마야. 내가 너의 진짜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다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데 이게 자기의 행동이에요. 요게 자기의 행동이고 이게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움직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얘가 반드시 이걸 이렇게 하거든. 왜냐하면 얘는요,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금이 목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금극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목을 갖다가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죠? 내가 나가는 제조 능력, 이게 연기력이 되고 표현력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은 뭐를 놓치냐면 기회를 놓쳐요. 이걸 질릴 때 질려야 되는 거야. 이거 사야 될 때 사야 되는 거야. 이게 명품 가방이야.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사면 뭐해? 가격 떨어질 텐데. 내가 한번 갖고 있어 봤잖아. 이렇게. 자, 이게 집이야. 자꾸 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에 들었다고. 근데 집에 가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은 이 목을 갖다가 극을 하기 때문에, 극한다는 건 제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조율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사는 게 맞나? 이 주식을 사는 게 맞아?
이거 사면 올라가나? 떨어지면 어떡해?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이게 4개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행동부터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이씨 저질러 버려. 일단 사봐.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이 만들었네? 계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인분 먹을 거를 여기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거 5인분 만든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많다는 얘기야. 자, 책이 한 권에 100권짜리인데 4,000권 읽은 거야. 4,000권 읽으니까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행동을 자꾸 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은 일단 배운 건 없어요. 배운 게 없지. 이게 인수로 책가방인데 말은 엄청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이 사람은 깊이가 있는 거야. 왜? 책이라는 근본.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론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토인데요. 토생금에서 금성 해주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얘가요, 토가 나를 갖다가 토국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잘못 흘러가는데, 토가 강하면 이 길을 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을 내준다고요. 이렇게 흘러가고, 인원으로 들어가고, 전원으로 들어가고, 이 토가 길을 내서 골고루 갖다 수를 필요한 그곳에 물길을 대주게 되는데, 얘가 여기서 보면 이거거든. 약해요. 토가 약하다는 뜻은 이 물이 이 금생수를 받아서 도도히 흘러가는데 물길을 제대로 잡아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물길을 잡아줘야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사주에서는요. 논을 보면 이렇게 경계가 젖어 있잖아요. 논에. 그러면 내 논이 여기인데 이 논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넘치지 않게 뚝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가 이 물을 막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업용수로 쓸 수 있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여러 방면에 이 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하니까 제방 역할을 못하니까 댐 역할을 못하니까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범람이 돼서. 그러니까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재하는 게 꼴 같지 않은 거예요. 나를 확실하게 가두지도 못하면서 물길도 대주도 못하면서 토란답시고 꼴값 친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 이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가야 되냐면 이것을 막아서 쓰는 토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흘려서 내보내요. 이렇게 흘려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 역할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목으로서 이 수를 빼내야 돼요. 그럼 목이 좋아야 되거든. 목이 튼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 여기 있어 이게. 이 잇목이 있어 이렇게. 저 목이라고 하는 게 이건 아름드리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가 아니고 저거를 파이프로 해석을 해보면 저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양으로 보내는 그 엄청난 녹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유관이란 말이야.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금생수 수성목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내 송유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송유관 역할을 못 해주면 답답함을 느낀다고요. 자, 막아서도 안 돼. 그죠? 이게 내가 송유관으로 빼내서 써야 되는데, 자, 석유를 공급해 주는데, 우리 집에 가스가 공급해 주는데, 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얘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봐요. 가스가 안 나오잖아. 마치 이런 거야. 화장실 변기가 막힌 거야. 이거 환장을 노릇이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얘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얘는 목인데, 내가 나가는 어떤 그런 송유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누구냐?
이게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굉장히 송유관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나와요. 왜 힘드냔 말이야. 얘는 반드시 금한테 제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금이 4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송유관을 해요. 근데 금이 그거를 못하게끔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보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자기 나름대로 얘 호랑이란 말이야. 지금 얘가 이 아들이 여기서 호랑이란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수탄기호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범람하면 호랑이 등을 타라고 그런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엄마는 좋아요. 엄마는 이 많은 물이 있어서 얘로부터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물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잠기는데 얘가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 좋은데 얘는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살면 얘가 제 갈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뭐냐면 견줄 만한 게 용밖에 없어요. 호랑이하고 용의 쌍박이라고 그러잖아. 난영난자라고 그러잖아. 얘가 그런 애예요. 근데 이렇게 얘랑도 원진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인신충을 하고 있어요. 저 호랑이가 시달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 목을 친다 이 말이에요. 얘 목이거든. 상처받고 있다는 거야. 얘는 그 상처받는 걸 자기 나름대로 계속 치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나가 살면 그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내보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자식을 하나하나 더 낳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식을 더 못 가진 이유는 이 자식이 굉장히 귀한 자식이 뭐냐면 유산 낙태가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식신인데 귀한 자식이지. 근데 이게 인신충 때렸으면은 애를 가져서 유산 낙태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게 내가 만약에 자식을 하나를 더 낳았어. 그러면 내가 파이프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더 능력을 쓸 수 있었지. 왜냐하면 얘가 내가 나가는 진로가 되고 이게 자기 업적이 돼요. 이게 자기 결과가 돼요. 근데 결과를 자꾸 제재하게 되잖아. 좋았을 텐데 가질 수 없었다.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다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화가 뭐냐면 돈이에요. 여기서 이 화가 여기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난 분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좋아했대요. 아버지를 엄청 좋아했다고 나와요. 좋아했대. 근데 이 아버지가 병인이니까 아버지가 내 돈이었다고 나와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분이 태양이에요. 태양. 아버지가 이 집의 태양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여기가 이번에 모친이 되거든. 아버지도 똑똑했고 어머니도 똑똑했다고 나와요. 아버지도 착했고 어머니도 착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귀를 보면은 누가 더 귀가 있냐 이거야. 아버지는 귀 쪽에서 보면 엄마한테 뒤져요. 엄마가 뭐냐면 이렇게 아빠로부터 이렇게 화생토를 받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태양으로서 대지에다 빚을 준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인리원진을 냈어. 인리원진하게 되면은 부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왜? 아버지는 호랑이고 엄마는 뭐였다? 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새벽 3시 반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활동하게 된다고요. 30분은 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배고프잖아. 아침밥을 먹으러 나오면 닭이 회를 친단 말이에요. 꽃교하고 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얘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닭하고는 원진이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원진은 감정적인 거예요. 원진이 있으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싫어요. 까닭 없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유가 없어. 싫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남자를 내가 일찍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토곡수를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이 남자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이 사람하고는 괜찮았다는 거, 관계가. 내 남자하고. 근데 나랑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쇠와 쇠끼리 부딪힌 거예요. 얘 금이고 금이에요. 여기는 쇠밖에 없어요. 지장간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야. 잔소리하고. 화생토 해가지고 토국수를 하니까 잔소리가 심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요. 이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나를 갖다가 제대로 제압도 못하면서 제대로 제압이 안 되니까 어디 갔다 왔어? 머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옷은 왜 그렇게 입어? 이런 잔소리가 여기서 들어보면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식이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장간에 보면은 이렇게 경신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쇳소리예요. 그러면 저게 우리 용어로는 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형을 하는 건 내부 갈등이에요.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내 입장에서는 토는 나를 완전히 제압해 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제압이 안 된다. 자, 그럼 마지막에 만나는 남자는 이 남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경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 마음자리예요. 여기는 여자의 자궁이에요. 이게 여자의 마음에서 여기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경금이 이 마음자리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금생수를 해줘요.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는 이 무기압을 해서 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내 돈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도 금이고 여기도 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철골 구조로 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게 직장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기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암합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럴 수 있어. 2028년도가 되겠죠? 내후년에 우리한테 남자 들어왔다고 얘기 안 할 수 있어. 암합으로 두기 때문에요. 드러난 게 아니에요. 숨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다는 얘기는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궁에다 놓으니까 내가 엄마처럼 보살펴줘야 돼. 이게 건물인데 이게 철골 구조로 된 거예요. 이게 9층짜리, 4층에서 9층짜리입니다. 요 구조가. 이게 임대로 나오는 구조, 인성이라서, 인성이니까 말년에 저 시주에다가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인데 말년에다 저렇게 인성을 놓게 되면 반드시 임대료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구조가 4층에서 9층짜리 건물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4층짜리라는 거예요. 건물이. 거기서 임대료가 오는데 작으면은 이게 4천이잖아. 그래서 9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진짜 적으면 400에서 900 나오겠지. 이게 2028년도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재혼이 가능하다고. 내가 무리인데 여태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이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이제 이렇게 가둬져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2028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무신년이 들어오게 되는데 2028년 이게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게 합화해서 뭐가 되냐면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뭐냐면 이게 나한테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서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돈이 돼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직장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왜냐면 이게 이 무토가 들어오니까 이 개수는 이 무토를 만나면 앵겨 붙거든요. 내가 그동안 선망해 왔던, 그리워왔던 그 사람이에요. 왜 이제 나타났어? 인생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제 나타나서 그런다고. 그리고 얘가 금이에요. 금이 들어와서 나랑 신유합을 해요. 같은 데를 보게 있어요. 방합을 한다는 거예요. 방합을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려는 생각이 맞아요. 그 사람이랑. 그리고 왠지 내가 도와줘야 돼. 내 손에 필요한 남자야.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이게 내 손이 가야 된다니까. 내가 돌봐준다는 거. 근데 걔가
또 다시 금생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얘가 무토예요. 토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때 12살에서 17살이 될 거예요.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원래는 토인데 얘가요. 제가 토인데 제가 변화 변동을 이렇게 해요. 쟤는 수도 됐다, 목도 됐다, 토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강한데 더 신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칼자루 내가 지고 흔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예, 이게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22살에서 22, 23, 24, 25, 26살이에요. 여기가 26살까지 뭐가 들었냐면 토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남자라는 게 뭐냐면 관이에요, 관. 내가 이런 테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남자가 군대 가서 내가 뭐 탈영 안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교 때잖아요, 이게. 그죠? 그 안에서. 근데 그때 데이트도 했을 거 아닙니까? 데이트 했다. 근데 이 기토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 지지에 사니까 여기가 뭐냐면 화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야. 이때 뭐야? 이 사람은 이때 돈 좀 쓰고 살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활동 무대가 돼요. 이게 화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직장을 다녔다면 이때 돈 좀 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신강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꽃피는 봄날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지를 보면 다 차가워요. 자, 이게 유가 몇 월 달이냐면 8월 달이에요. 8월 달. 그러면 가을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그 인이에요. 1월 달이에요. 아직 봄이 왔는데 봄이 춥지. 다시 8월 달 났어. 7월 달을 왔어. 그러면 지지가 자기가 사는 환경인데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요. 이게 이 마음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아니야 그러면 아웃이 되는 거야. 네, 굉장히 칼을 갖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냉정한 칼인 거예요. 한 번 잘라버리면 아니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이게 내가 사는 집안을 얘기해요. 이게 내 환경인데 이 환경이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왜냐면 차가운데 화가 들어와 있어. 근데 요 중에 병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은 차가운 마음 속에 있다. 근데 얼굴은 화가 드러났으니까 화기애애하지. 얼굴은 화해. 근데 지지 속에는 이 병화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딱 내리면은 다시는 안 본다.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수가 되고 여기가 신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금수로서 이게 강해진 거예요. 지금 이분은 여기 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칼자리를 다시 쥐게 된 거예요. 칼을. 금수가 나는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내가 이미 신강한데 다시 신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신강해요. 더 이상 이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시 신강이 들어왔어요. 나를 도와주는 별이. 그럼 이 사람이 장군인데 장군이 또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마음이. 나는 니들 없어도 돼. 내가 얘 눈치 안 봐도 돼요. 내가 얘를 끌고 가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러고 오빠가 뭐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야. 이 사람한테 말해봐야 속이에 격리기야.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기운이 여기서부터 엄청 세졌단 말이지. 여기서 52세 들어오면서부터 세졌어요. 자, 그러면 62세 들어가요. 여기도 금수예요. 계속 세네요. 계속 세요. 그럼 봐요. 여기 있으면 뭐가 단점이야? 외로워. 센 척해도 속은 외롭단 말이야. 내가 세단 말이야, 지금. 나는 이미 세. 근데 더 세질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센 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지. 좀
오빠가 얘기했어. 그러면 알았어 오빠 그렇게 해볼게. 그런데 지금은 알았다니까 그만해. 이게 된다 뭐. 근데 여기도 이렇게 다시 세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금수예요. 여기도 금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아무리 좋은 충고도 그냥 마이동풍으로 나가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막고, 그죠? 눈 가리고 자기 나름대로 산다.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좋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외롭다. 이 사주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냐. 햇빛이 잘 드는 대로. 남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 그건 아니고 내가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해가 남쪽에서 들어오니까 거기가 남서방에서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 거기 살면 돼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화가 세져야 되니까 얘네들이 내가 용신이거든요. 나는 사주에서 목화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얘가 이 화가 세지려면 반드시 목이 목생화 해줘야 돼요. 불에다가 나무를 넣어줘야지 더 활발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고, 그러면 뒤에 산이 있으면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나무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산이 있는 집을 택해라. 그리고 남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산에는 계속 나무가 자라고 다시 태어나고 붉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살리는 집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죠. 지금 8, 9, 10의 양력이에요. 8, 9, 10에 인순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남쪽하고 나무가 있는 대로 가면 좋다. 아니면 마당에 있는 집 있잖아. 거기에 나무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 햇빛만 남쪽으로 해서 받으면 되잖아. 그럼 끝이죠. 이게 금이 아파트예요. 이거 나는 이미 이게 필요 없어. 이게 나는 이미 강한데 또 아파트 들어가면 더 강해지잖아. 안 그래도 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목화로. 그래야지 잘 돼요. 여기가 화예요. 여기가 목이고, 그러니까 동남간으로 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동쪽이고 남쪽이잖아요. 요 두 방향으로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금나라, 여기는 금나라고 여기 수나라예요. 이 두 개는 안 좋아요, 나한테. 왜? 나는 금수가 많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목이 동쪽, 예, 요게 동쪽이죠, 이렇게. 요게 동쪽, 요게 남쪽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북쪽으로 가시잖아? 우울증 걸려요. 행동을 진짜 안 나온다니까, 이 사람. 거기 칩거예요. 칩거한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다고. 그래서 이 금하고 수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남을 가릴 필요가 없고, 일단 집을 구할 때, 뭐를 내가 집을 살 때, 상가를 살 때도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고 사는 거지. 이 화가 나한테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신강하기 때문에 돈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